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제가 그동안 오버페이먼트 케이스들을 계속 다루고요. 어떻게 어필하는 건지도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제가 기존에 알려드린 케이스들은요. 대부분 어필이 받아지는 케이스들을 다뤘고요. 오늘은 제가 어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케이스들을 좀 다뤄볼게요. 맨 처음에 W2 인컴이 없는 자영업자분들이 실업수당 신청하실 때 PUA로 산정이 되셨는데요. 그때 넷 인컴을 넣어야 되는데 그로스 인컴으로 잘못 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이제 곧 오버페이먼트가 업데이트 될 걸로 보이고요. 세류 신분이 노 다큐멘트나 F1 비자 있죠. 학생 비자. 그 비자로 갖고 계신 분들도요.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학생 비자로 갖고 있다는 거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기 그냥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학생 그 신분이 아니고요. 원래부터 한국에서 여기 미국으로 오실 때 그 체류 신분이 F1이라는 그 비자, 공부를 위한 목적으로 비자를 받으신 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그냥 시민권자인데 대학생들 신청해서 받으시는 거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그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캐시로 급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고용주들한테. 그냥 자영업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분들이요. 지금 오버페이먼트에 감사에 걸리면요. 오버페이먼트 반납할 확률이 100%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지금 굉장히 겁없이 많이 계시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그 부분도 짚어볼게요. 2019년도 소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다는 2020년도에 팬데믹으로 실업이 되었느냐를 증빙하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PUA나 UI를 산정을 받으셨어요. 2020년도 1, 2, 3월 달에 일한 기록도 없고 하이어된 기록도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받으면요. 이거 큰 불이익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어디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캔슬이 됐으면은 그 증빙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부분도 지금 짚어드릴게요. 이러한저러한 이유로 여러분들이 EDD에 서류를 보내셨거나 뭐 어필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요. 폰 인터뷰가 노릴 수 없이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도 알려드릴게요. W2가 없는 자영업자분들이 실업수당 신청하실 때 그로스인지 넷든지 그 혼돈하셔가지고 잘못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셀프 인플로이들은 PUA로 받으셨단 말이에요. 자, 상황을 한번 제가 나눠볼게요. 처음에 POA 신청하실 때 이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1A1의 질문이요. 맨 밑에 있는 내용처럼요. 이 질문은 2019년도 애뉴얼 인컴을 적어라 그랬는데 부수적인 설명은 그거예요. 비즈니스 오너 아니면 자영업자분들, 독립개혁자분들 그리고 긱워커 하신 분들 있죠. 뭐 우버 하시는 분들도 포함돼서 이런 분들은 2019년도에 넷 인컴을 적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넷 인컴의 네트가 굵은 글씨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 못 보시고 그로스로 적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EDD의 실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수하신 거기 때문에 오버페이먼트 반납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그로스 인컴으로 했을 때 450불씩 받았던 분이요. 실제 넷 인컴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미니멈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가 나거나. 그래서 167불로 원래 산정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그로스로 잘못 받은 금액에서 원래 받아야 되는 그 금액을 빼면은 실제로 오버페이먼트가 나오죠. 그러면 이 예를 들으면 283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11주 추가 연장을 빼고요. PUA로 받으신 분들은 총 받으신 주가 46주까지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오버페이먼트 283불 곱하기 46주. 그러면은 13,000불이라는 금액이 나오죠. 이게 오버페이먼트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요. 이게 자격이 안 되는데 거짓말로 해서 받으신 게 아니고 단순 본인들이 이 시스템을 이해를 못해서 발생된 실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이 부분은 어필을 하면은 페널티라든지 이런 거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나오면은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도와드리게 되면은 한번 그것도 시뮬레이션 해드릴게요. 그렇게 되면은 48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3,000불에서 48개월을 나누면은 한 달에 272불씩 갚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가 있으면은요, 빠르게 저하고 한번 공유를 해주세요.
서류 미비자나 F1 비자, 학생 비자로 계시는 분들이요. 매년 1040 텍스 리턴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자격이 충분히 되는 줄 알고 EDD 수당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EDD에서 신분 증빙을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청하는 서류 중에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를 증빙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으면 디스퀄리피케이션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주권이나 US 패스포트를 보내야만이 디스퀄리피케이션을 페이드로 바꿔주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노동 허가가 없는 분들은요. 실업수당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신분인데 실업수당 받으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100% 1달 걸릴지 2달 걸릴지 모르지만 이런 분들은 실업수당 반납하셔야 돼요. 세금 보고 매년 하면서 세금도 냈는데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unfair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정부에서는 세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가지고 도로공사할 때도 쓰고 여러 가지 행정을 집행하는 데 사용을 해요. 그래서 신분하고 상관없이 세금 보고 하는 거는 인정을 해줘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일을 해서 수입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노 다큐멘트나 F1 비자는 그 목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암시적으로 묵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세금을 내기 때문에. 하지만 베네핏을 주는 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오버페이먼트가 나왔는데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요. 그냥 영구 귀국을 했거나 이러면은 미국 정부에서 한국으로 인터폴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기를 치고 간 거기 때문에 특히 한국과 미국은요. 인터폴 수사 공조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괜히 이런 것 때문에 큰 불이익 받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정말 모르고 신청해서 받으셨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어필해서 최대한 나눠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받아들여지지만 이걸 그냥 묵인하고 뭐 정말로 먹튀를 하면은 큰 불이익 받으실 수 있어요. 미국에는 뭐 입국하지도 못하고 이거는 감옥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고용주한테 캐시로 급여를 받다가 팬데믹으로 실업이 되신 분들 실업수당 신청해서 받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이런 분들 꼭 보셔야 돼요. 직원과 고용주 입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직원은요, 1040 텍스 리턴이라고 해서 개인 소득 보고를 하지만은 고용주들은 1120라고 해서 보통 법인 소득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캐시 급여는 양쪽 다 소득 신고에 포함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요. 혹여라도 직원이 이 급여를 신고를 해도 문제가 돼요. IRS는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이런 거를 잡아내는데 캐시로 급여를 받았다는 거는 대부분요,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IRS 입장에서는 둘 다 세금을 탈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감사가 걸려버리면은 IRS는요. 만약에 캐시 첨부를 받는 직원이다 그러면 고용주가 얼마 정도의 세금을 탈세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가서 세금을 추징을 시켜버리거든요. 이거는 수입 보고에 대한 누락밖에 없어요.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요, 세일즈 텍스라든지 여러 가지 텍스, 또 수입 보고 누락, 이런 거를 다 컨선을 할 수가 있어요. 연방정부, 즉 IRS에서 세금 감사 할 수도 있고요. 프랜차이즈 텍스 보드 주정부에서 세일즈 텍스 혹시 누락시킨 게 있는지 감사할 수도 있고요. 또 EDD에서는 페이롤에 대한 세금 보고 누락을 감사할 수가 있어요. 노동부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감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워커스 컴펀세이션 보험료 탈세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문제가 고용주한테 어마어마한 불이익이 따라요. 그래서 과연 이런 고용주들이 과연 EDD에서 여러분들한테 일을 했다는 증빙을 하라고 그럴 때 이런 서류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증빙 서류가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증빙 서류가 없으면은요,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나고 그 다음에 오버페이먼트 노리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데 어느 고용주가 현금으로 줬다라고 직원에 대해서 서류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현금으로 받으신 분들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될 거예요. 이거 곧 이슈화 될 겁니다. 즉 고용 증빙 서류와도 연관이 되는데요. 꼭 캐시만이 아니고요.
고용 증빙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2019년도에 소득 없고 2020년도에 실업상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PUA나 UI로. 그런 분들은요, W2 인컴이나 1099 받으신 거, 그 증빙 서류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급여를 받은 적은 없고 언제부터 출근을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출근하지 말라고 잡이 캔슬된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여기도 증빙 서류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용됐다는 그 편지 받으신 거 있죠? 그런 증빙 서류 아니면 이메일로 주고받은 것도 괜찮아요. 혹은 텍스트 문자, 전화 문자 그걸로 주고받은 것도 좋은데요. 반드시 영어로 된 것만 인정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려운 재판을 해봐서 알지만 이런 과정을 최종 심사하는 거는 판사예요. 그럼 판사 입장에서 서류를 준비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글로 된 거를 그 판사가 어떻게 읽어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로 된 게 아니고요. 한글로 주고받은 그런 편지가 있으면 이거를요. 공증 번역을 해주는 서비스 회사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 요청이 오면은 반드시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요. 여러분들이 이 서류를 공증 번역을 해서 공증을 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증빙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해 두세요. 파주는 이 서류 요청이 지금부터 오고 있어요. 그럼 캘리포니아는 조금 늦어도 제가 볼 때 빠르면은 3월 달부터 이런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불이익 받지 않도록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히어링이나 폰 인터뷰 안내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히어링과 폰 인터뷰가 좀 다르거든요. 자, 히어링과 폰 인터뷰가 뭐가 다르냐면요. 히어링 같은 경우에는 편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히어링 하겠다고 그래갖고 15분 전에 전화를 하라 그래요. 그럼 전화를 하면은 그 비서가 전화를 받아서 체크인 기록을 남겨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코리안 트랜슬레이트 필요하다고 말씀해 두시면은 메모했다가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한 10분, 15분 정도 기다리면 판사가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3자 통화로 통역 서비스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폰 인터뷰는요, 편지로 올 수도 있지만 온라인에 노리스 박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거라도 어필을 해놓은 상태가 있어요. 특히 히어링 하신 분들 뒤에 팔로우 해야 되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노리스가 없이 갑자기 전화가 올 수가 있어요. 히어링은 정해진 날짜에 여러분들이 EDD에 전화하시는 거지만은 폰 인터뷰는 EDD가 여러분들한테 전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이요, unknown 번호로 와요. 그래서 restricted, unknown. 그러니까 번호가 없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EDD 관련해서 이런 히어링 문제가 걸리거나 뭐 어필을 했거나 이런 분들은요, 모르는 전화가 와도요,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이게 EDD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히어링이나 폰 인터뷰는요, 여러분들 수당 지금까지 받은 거를 반납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전화 받는 거 굉장히 신경 쓰셔야 돼요. 이런 내용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느냐,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그 준비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오늘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좀 중요한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